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점점 빨라지고 있는 이제 3, 4병 분위기가 계속 이제 언론지상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장중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셀트리온이 한 21만원대가 이제 유지가 되지 못하고 좀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최근에 이제 실적 이야기가 지난주 금요일날 나오고 난 다음에 기관들의 어떤 상향 리포트가 나와서 주 이제 초반까지 중반까지는 이제 흐름들이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1만원대에서 조금 이제 주춤하는 흐름들이 오늘도 조금 이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시밀러 오늘 아침에 이제 나온 기사를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그 헬스케어 쪽에서 이제 인터뷰도 김영기 이제 대표가 이제 외국의 어떤 이제 언론사와 이 바이오 베타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야기가 하고, 이제 셀트리온의 주 종목이 이제 시밀러죠. 본래 이제 셀트리온의 주 종목이 초기에는 CMO였습니다. 그냥 계약해서 이제 대신 생산해 주는 거죠. 이걸로 이제 돈을 벌어서 이제 바이오 시밀러로 왔던 거고, 바이오 시밀러가 끝이 아니고 이제 바이오 신약으로 가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케미칼까지 얹어가지고 글로벌 이제 빅파마가 되는 게 셀트리온의 최종적인 어떤 프로세스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밀러 이후에 셀트리온의 혁신은 이런 어떤 전반적인 어떤 과정으로 봐야 되는데, 요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좀 긍정적인 것도 아니고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하게 이제 기사 내용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한번 보면 셀트리온에 대해서 항상 의구심이 세 가지가 있었죠. 저도 이제 바이오 의약품 관련되는 부분을 셀트리온 때문에 공부를 했는데, 그 당시에 분위기가 이랬어요. 서정진 회장에 대해서 뭐 사기꾼이다, 임상하다가 이제 뭐 사망을 했기 때문에 도망갔다, 중국으로 뭐 넘어갔다, 하여간에 별별 소문이 사실 제 2000년도 초반, 2010년도 초반 램시마 승인받기 이제 2013년 그 한 5월달, 4월달까지도 계속 이랬죠. 심지어는 뭐 여의도에서 긴급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지분을 뭐 매각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으니까요. 아무튼 이제 그런 어떤 상황에서 세 가지 어떤 업무는 과연 셀트리온이 물건을 만들 수 있나? 예?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 이거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제품을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게 생산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고, 만들면 이거 뭐 만들긴 만들어도 이거 특허 그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이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신반의했어요.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허가가 되고 나면 또 무슨 의구심이 있냐면 잘 팔 수 있을까? 요 어떤 질문들이 끊임없이 달았는데, 지금은 셀트리온 어떤 생산 개발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 크게 이제 실패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이제 레키로나 같은 거 포함해 보면 허가 관련되는 부분들도 크게 지금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잘 팔 수 있을까, 실적에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제 분식회계 논란을 이제 올해 3월 달에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면 이제 마지막 마무리겠죠. 야, 서로 이제 그러면 따로 이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이제 지배구조를 이제 제대로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이제 사실 합병하고 이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전체적인 풀스토리라는 상태에서 기사를 좀 보시면, 투자 유치에, 국내에서는 이제 뭐 투자를 잘 안 해줬죠. 처음에는 직접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서정희 회장이 요런 식이 있으니까 좀 이게 해보자라고 이제 제의를 했을 때 아무도 이제 안 했으니까 직접 하기 위해서 돈이 없어가지고 뭐 싱가포르 쪽에 이제 자금을 나중에 이제 받으면서 이제 성장을 했겠죠. 초기의 어떤 과정을 보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케미칼의 제네릭하고 전혀 다른 거죠. 제네릭을 만들 때는 한 30억, 50억 이렇게 100억도 안 드는데, 이게 수백억이 드는 어떤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고, 의료진들도 사실은 이게 바이오시밀러가 익숙하지 않죠. 이런 어떤 개념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이게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오리지널 제품이 좋은데 가격이 싸다고 의약품을 처방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제도 개선이라든지 재정의 어떤 부분들, 그래서 셀트리온의 서정희 회장이 맨날 뭐 비행기 타고 유럽에 가서 병원마다 돌아다니면서
간호원한테 뭐 인사도 하고 의사한테 하면서 한 병원 이렇게 도장 깨기 비슷하게 하면서 영업만 확보를 하면서 매출이 올라간 거거든요. 과거를 보면. 근데 이제 시밀러라는 게 성장이 딱 계속 되진 않죠. 왜냐하면 후속 주자들이 이제 계속 들어오고 가격 인하가 되니까 이걸로만 계속 갈 수 있는 건 아닌 것을 셀트리온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후속적인 어떤 신성장 사업으로 뭐 이 바이오 베타 개념이라든지 신약이라든지 케미칼, 그 다음에 이제 서정희 회장이 이야기했던 뭐 헬스케어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플랫폼도 다양하기 위해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유망했던 mRNA 관련되는 부분, 마이크로 뭐 바이옴이라든지 항체의약품의 바이오 베타 개념 ADC 이런 것들까지 이제 투자하면서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있는데요. 항상 뭐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제기되었던 이야기니까 새로운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과거의 어떤 선상하고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셀트리온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결과들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걸로 일단은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mRNA 관련되는 부분은 글로벌 빅파마도 많이 투자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못했던 부분들을 mRNA 관련된 치료제로 난치성 질환에 관련된 치료든 투자가 빅파마도 많이 들어가니까 여기에 대한 투자들을 더 해야 되는 거고, 이 시장 자체가 사실은 RNA 관련되는 치료제로 이제 이 코로나 때 백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려졌지, 아직 이게 초기 단계라고 봐야 되겠고요.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되는 부분들도 전 세계적으로 여기에 어떤 치료제의 어떤 개발과 활용 자체가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어떤 성장 산업에 대해서 이제 투자하는 거니까 여기에 뭐 상용화가 지금 당장 어떻게 됐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이제 선제적으로 좀 투자를 한 거고, ADC 같은 경우에도 나온 지는 오래됐는데요. 2000년도 했는데 여기에 어떤 결과물 자체가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만 기존의 어떤 이제 항체 치료제에 관련된 기술이 있기 때문에 ADC를 통해서 이 항암제라든지 여러 이제 적응증 확장에 필요한 어떤 플랫폼 형태의 어떤 기술 부분이니까, 저는 이제 이 어떤 일종의 약물도 뭐 해당되겠습니다만 플랫폼 쪽의 어떤 확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단순히 어떤 실적을 늘리기보다는 마치 이제 램시마 SC 제형을 개발하듯이 이런 어떤 다양한 플랫폼과 이 기반 기술에 대한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기존의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니까 다시 좀 아쉬운 좀 기사죠. 저는 이제 그렇게 일단은 해석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투자는 잘했다라고 일단은 보여집니다. 그 결과물들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하나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제 합병 관련되는 어떤 이야기들 계속 이제 언론지상에도 나오고 있어요. 결국 이제 자사주 매입이 7월 달에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서정진 회장이 2020년도에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위에 있는 지배회사들의 합병은 이미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상장 세계사 관련되는 합병이 남겨져 있는 상태에서 주주들이 어떤 작년에 요구했던 대규모 자사주 매입도 회사가 이제 상반기에 이야기를 해서 이제 7월 달에 마무리했죠. 그러면 이제 합병에 대한 이야기가 자사주 매입 완료 이제 1개월이면 나오니까 아마도 이제 다음 달 정도는 어떤 식의 이제 시그널을 회사가 나오는, 이게 제일 일단 중요하겠죠. 합병을 어떤 식의 목적과 계열사 통합 이후에 어떤 식의 결과일지 회사가 이제 선명한 청사리진을 이 시장에다가 제시하는 게, 그리고 합병 비율 관련해서 이제 합병할 때는 합병 비율이 가장 중요하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떤 식의 합병 비율로 하느냐에 따라서 주주들의 어떤 손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불만들의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회사가 어떤 이제 입장들을 표명하느냐, 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제 기관들의 어떤 리포터라든지 시장 반응들도 상당히 다를 수 있다. 그래서 9월달 이후는 이 모멘텀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주가가 이제 13만원대까지 떨어졌던 주가가 이제 그 뒤부터는 뭐 20만원 위로 지금 최근에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니까요. 작년 최고점 대비해 가지고는 아직도 반토막 뭐 수준에 있는 주가입니다만 나름 어느 정도 지금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 합병에 관련되는 이야기가 나올 만한 어떤 배경은 충분히 일단은 되는 거고요. 그간에 이제 항상 이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이 내부 매출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외형적으로는 예, 다른 회사입니다만 실질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어떤 내부 매출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합병이 되면 이 부분들이 이제 이제 제외되기 때문에 일단 합병했을 때 매출은 분명히 줍니다. 근데 그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하고 그간에 이제 지배구조의 어떤 부족으로 수급이 어떤 부족했던 부분들을 상쇄할 수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합병 관련되는 부분에서 주주들의 어떤 이야기들, 주식 매입 청구권 관련되는 부분은 셀트리온이나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이 그렇게 뭐 작지는 않아요. 지금 이런 부분으로 셀트리온이 한 9천억 정도 가지고 있고 헬스케어도 한 1,800 정도의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시장이 납득할 만한 합병의 목적과 합병에 의해 어떤 청사진을 잘 보여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제 셀트리온의 흐름들이 장기적으로 좋은 어떤 흐름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배경이다. 이렇게 일단은 해석이 되어집니다. 차트 통해서 마무리를 좀 해드리면 지금 오전장에는 지금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원봉이죠. 그래서 지금 21만원대가 좀 지지가 되지 못하면서 30분봉을 보면 좀 빠지고 난 다음에 반등이 이제 10시 전에 한번 209,500가 올라갔다가 이제 지지가 안 되고 좀 오히려 지금 저항대로 살짝 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차트상으로 보면 이 189,500원이 넘어가서 여기가 이제 돌파 흐름이 나오고 그래서 20만원 밑단 뭐 19만원대가 이제 지지 흐름들로 이제 바뀌어져 있는 상태고 그 확인들을 7월 말하고 이제 8월 초에 이제 지속적으로 한 2주 넘게 하고 지금 올라갔죠. 그래서 장중수급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계속 이제 견조했는데 오늘은 지금 외국인하고 이제 프로그램이 일단은 이제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장에 이런 흐름으로 지금 한 2.35% 빠졌는데요. 그래서 오후장에 이제 보셔야 될 부분들은 21만원대가 이제 회복되어서 견조하게 이제 그 주간 마무리 해주느냐. 그러면 이제 21만원대가 지지가 되면서 다음 주에서는 뭐 22만원대 도전도 해볼 수 있는 흐름이고 그래서 21만원대의 어떤 회복으로 끝나느냐. 이 여부가 이제 오후장에서는 가장 뭐 중요한 어떤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으니까 문자로 참여 코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